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림입니다. KBS2 주말 드라마 미녀와 순정남 5회가 방송됐습니다. 드디어 돌아가 첫사랑 대충이 지금 눈앞에 있는 필승이란 걸 눈치채게 되는 걸까요? 이 드라마는 50부작인데 현재 전개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 돌아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몰락하면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어서 거기까지 빠른 호흡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지난 4회 엔딩 장면은 회식 자리에서 술 취한 어떤 손님이 박도라의 팔을 끌고 가려고 하는 곤란한 상황에서 필승이 박도라를 구해주고, 이에 도라는 필승의 이런 멋진 행동에 감동받아 지난 일은 잊고 잘해보자며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서 필승에게 혹시 우리 전에 어디서 본 적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이에 놀란 필승의 얼굴이 비추어지며 끝났었죠. 이어 5회에선 그냥 필승이 얼버무리며 순간을 모면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내심 돌아가 예전에 나 기억하나? 라고 놀라며 은근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이날 회식에서 박도라는 자신의 상대역인 차봉수에게 같이 하교대에 마음이 설렌다는 둥 코맹맹이 소리를 하며 접근하는데요. 이런 행동을 본 필승은 신경 쓰지 말자면서도 괜히 불편한 마음이 생기며 화가 납니다. 사실 박도라는 자신의 엄마가 방송국 돌아다니며 술 따르고 아부에서 네가 스타 됐다고 자신을 경멸한 비비에게 상처 줄 목적으로 비비와 현재 사귀고 있는 차봉수를 일부러 유혹한 건데요. 이런 도라의 교묘한 작전에 말린 차봉수는 도라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 줄 오해하고 결국 비비와 결별하고 도라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차봉수의 이런 접근에 도라는 예상치 못한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아니나 다를까 차봉수에게 차인 비비가 촬영장에 나타나 도라를 향해 너 때문에 헤어졌다고 소리를 지르며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난리가 나 촬영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가게 됩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도라는 비비에게 봉수 오빠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해명하고, 이 말을 들은 차봉수는 네가 양다리 싫다고 해서 비비와 정리한 거라고 쌍욕까지 하며 도라에게 책임 추궁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도라는 양다리 싫다고 하면 다 사귀자는 거냐며 자신의 경솔했던 행동을 어설프게 합리화하려고 애씁니다. 박도라의 어이없는 행동에 열받은 차봉수는 박도라를 골탕 먹이기 위해 키스씬에 마늘을 입에 물고 응하고, 이런 유치한 행동에 화난 박도라는 따귀를 때리면서 촬영은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고필승은 이 난리를 수습하기 위해 박도라를 설득하고, 결국 고필승의 설득과 중재로 두 배우는 서로에게 사과하며 촬영이 재개됐습니다. 그 후 필승은 힘들어하는 박도라를 위해 아이스크림까지 사다 주며 달래고, 뽀글이 조 감독의 이런 자상한 행동에 박도라는 점점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한편 백미자는 도박에 손을 대며 빚에 쪼들리자 도라의 출연료를 도라 몰래 선불로 받고, 엔젤 투자사 대표인 공진단이 꽃다발과 와인을 집으로 보내오자 공진단이 도라에게 개인적 관심이 있음을 눈치채고 도라와 엮어보려고 싫다는 딸 도라를 끌고 공진단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한편 필승 아빠 고현철은 친구와 함께할 유망 사업이 있다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선영에게 부탁하는데요. 그러나 선영은 이미 과거 투자 실패로 인한 빚을 갚느라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현철의 이 말을 듣자마자 펄쩍 뛰며 반대합니다. 이에 소금자는 선영의 반대가 자신의 아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기며 과거 선영 아버지 김준섭이 재산을 딸에게만 물려주고 심지어 백미자에게까지 돈을 주면서 자기 아들인 사위에겐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서운함을 표현합니다. 도라의 오빠 박도식은 나이 어린 여자에게 차이고 시련의 아픔이 한강을 찾았는데요. 박도식이 여자에게 주려고 샀던 프로포즈 반지를 던져버리자 그 반지가 공교롭게도
그때 마침 근처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고명동에게로 굴러가고 이 인연으로 두 사람은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 날 박도식은 고명동을 만나 주었던 반지를 받아내고 어젯밤은 실수였다며 돌아서 가버리는데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끝나진 않을 텐데요. 어제 원나잇으로 임신이 된다던가 뭔가 고명동이 박도식에게 다시 만날 무슨 사연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게 뭔지 궁금해지네요. 한편 박도라는 고필승을 볼 때마다 첫사랑 고대충이 떠오르며 왠지 뭔가 닮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다 박도라는 고필승에게 물어볼 게 있다며 달려가다 넘어지게 되고 이에 반사적으로 고필승이 박도라를 안으면서 이번 회가 끝이 납니다. 다음 회를 보면 아들이 사업 자금을 대주지 않는 며느리 태도에 속이 상한 소금자는 혼자 끙끙 앓다가 백미자를 떠올리며 15년 전 갚지 않은 돈을 이자까지 쳐서 받아내리라 결심하고 회사로 백미자를 만나러 가는 것 같은데요. 아들에게 사업자금 대주겠다면서 큰 소리를 친 소금자는 과연 백미자로부터 그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고필승은 드라마 주인공 봉수와 도라의 불협화음으로 촬영이 난관을 겪게 되자 그 순간마다 두 사람을 얼르고 달래고 설득해서 촬영을 잘 이끌고 나가며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필승은 위험한 시인을 찍게 된 도라를 위해 여장까지 해 대역도 해주고 꽃다발도 사주며 도라가 드라마 촬영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이런 노력을 도라는 뽀글이 조감독이 나 좋아하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엔딩 씬에 이어 박도라는 고필승이 첫사랑 고대충이라는 걸 알게 될까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림입니다. KBS2 주말 드라마 미녀와 순정남 6회가 방송됐습니다. 뭔가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하나 싶었는데 마지막엔 완전히 틀어지는 사건이 생기네요. 5회 엔딩 장면에서 박도라는 고필승을 볼 때마다 첫사랑 고대충이 떠오르며 왠지 뭔가 닮았다는 느낌이 들어 물어보러 가다 그만 돌부리에 차여 넘어지게 되고 이에 반사적으로 고필승이 박도라를 안으면서 끝이 났었죠. 두 사람은 뜻하지 않은 포옹에 머쓱해하는 장면으로 6회가 시작됐는데요. 박도라는 고필승에게 혹시 친척 중에 고대충이라고 있어요? 내가 어릴 때 알던 오빠인데 같은 곳이니까 혹시 친척인가 해서요. 라고 물어봅니다. 도라의 질문에 당황한 고필승은 말까지 더듬으며 그런 친척은 절대 없어요. 아 근데 이름도 웃기네요. 대충대충 살라고 뭐 대충인가? 라며 얼버무리는데요. 이어 박도라는 사실 그 오빠의 첫사랑이 저거든요. 오빠가 저 좋다고 자전거 태워주고 떡볶이도 사주며 엄청 쫓아다녔어요. 라고 말합니다. 도라의 왜곡된 기억에 필승은 어이없어 하면서도 알면서 물어본 건 아니겠지? 라며 살짝 걱정이 됩니다. 사실 필승은 도라네와의 악연을 알기에 도라와 엮이고 싶진 않고 기억을 떠올려 어색해지면 일하는데도 지장이 있으니 모른 척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한 거죠. 한편 현장에서 필승은 진상 배우들을 달려가며 촬영을 이어가느라 진이 다 빠집니다. 설상가상 이번엔 박도라의 위험한 씬을 대신해줄 스턴트맨이 올 수 없게 되자 하는 수 없이 자신이 여장까지 하고 박도라의 대역을 하게 되는데요. 필승의 이런 자상함과 노력에 도라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슬슬 끌리게 됩니다. 한편 소금자는 아들이 뭐 좀 해보려고 대출을 부탁했다가 며느리로부터 단칼에 거절당하자 자신이 이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15년 전 선영의 친정아버지 김준섭으로부터 3천을 빌려 야반도주한 도라엄마 백미자를 떠올리며 찾아가는데요. 소금자는 만일 1억을 주지 않으면 방송국 가서 박도라 배우 엄마가 꽃뱀 짓을 해서 돈 뜯어갔다고 다 까발릴 것이라고 협박해 결국 5천만 원을 받아냅니다.
백미자는 소금자에게 그 돈은 사실 어르신이 나한테 그냥 준 돈이라 안 갚아도 되지만 우리 도라 이미지 망칠까봐 주는 거라며 현금 5천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비투 명목으로 자신과 딸을 협박하지 않겠다고 소금자에게 부르는 대로 쓰라며 각서를 받아내는데요. 아마 어쩌면 훗날 이 각서가 빌미가 돼 선영이나 필승에게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돈을 받은 소금자는 기쁜 마음에 얼른 아들 고현철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현재 현금 5천을 서랍장 속에 보관 중인데요. 조만간 선영이나 딸 고명동에게 들킬 것 같아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지난 회부터 도라오빠 박도식과 필승의 고모 고명동이 커플이 되어가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좀 자연스럽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은 구면이죠. 15년 전 도라네가 필승인에 잠깐 새들어 살았었는데요. 당시 박도식이 중학생이고 고명동이 성인이었는데 과연 15년 지났다고 서로 못 알아볼까요? 아무튼 현재 고명동과 박도식은 술김에 하루를 잤고 박도식에게 이건 그냥 별 의미 없는 원나잇이었는데 고명동은 자긴 마음이 있어 잔 거였다고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회에 공진택의 고모 공대숙이 미국에서 들어온다는 설정으로 새롭게 등장하는데요. 공대숙은 시어머니 이상으로 장수연을 힘들게 할 듯 보입니다. 공대숙은 아들이 없는 장수연에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그 집에 기생하고 있는 홍혜교 편에 서서 가족관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공대숙은 어쩌면 공마리가 회사를 물려받을 처지가 못 되니 공진단에게 물려주라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앞으로 장수연이 이 고모인 공대숙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고생이 깊어질 듯 보입니다. 고필승은 촬영장에서 으르릉대는 두 주인공 차봉수와 박도라 사이에서 비위를 맞추느라 죽을 맛입니다. 원만한 촬영을 위해서 필승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 사람한테 가선 저렇게 기분을 맞춰주며 겨우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필승은 도라를 위해 여장까지 해 위험한 씬을 찍는 대역도 해주고 꽃다발도 사주며 도라가 드라마 촬영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운을 북돋워 주려고 애쓰는데요. 이런 노력을 도라는 뽀글이 조감독이 나 좋아하나? 라고 오해하며 설레게 됩니다. 어느 날 박도라에 대한 불만을 가진 차봉수와 술을 마시던 필승은 차봉수의 기분을 맞춰주느라 박도라의 뒷담화를 하다 하필 그때 그 식당에 온 박도라에게 또다시 딱 걸리게 됩니다. 도라는 사실 자신에게 아이스크림 떡볶이와 꽃다발까지 선물하며 촬영을 도와준 필승이 고마워 앞으로 고필승의 작품에는 무조건 출연해 주기로 약속까지 하며 마음이 가던 차였는데 뒤에선 고필승이 이렇게 자기 뒷담화를 하고 돌아다닌다는 걸 알게 됐으니 이제 두 사람은 신뢰가 깨졌다고 봐야죠. 다음 회를 보면 화가 난 도라는 필승에게 완전히 돌아서고 그 자리에 공진단이 치고 들어올 듯 보이는데요. 필승도 역시 도라와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직장 생활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걸로 보입니다. 필승은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갈지, 이렇게 틀어진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일을 계기로 화해가 되는지 이번 주말 이야기가 진짜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항상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 감사합니다.